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 이 세 분의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후보 결정이 나게 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라셨고 원하셨던 이 세 분의 대결이 어떠한 양상으로 펼쳐갈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열띤 토론을 벌이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야만 이 나라를 올바른 국가, 바로 설 수 있는 국가, 허덕이는 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의 존립이 참으로 위태롭게 빠져버린 상황에서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어느 분이 제시를 하시면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인물로 당선되실지를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신다면 이번 세 분의 대표 되시는 이분들의 정책 대결 또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있고요. 김문수 후보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장점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살펴본 것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정책의 발언들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면서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닌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바라보기에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졌고요. 김문수 후보 또한 나름대로의 정책을 말씀을 하시는데 토론을 벌이시는 양상을 지켜보게 되면 왠지 정책을 내시고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 조금 더 논리적이고 조금 더 체계적인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분이세요. 올해 나이가 이제 40세가 넘으신 85년생이신데요. 글쎄요. 하버드대를 나오시고 경제학사 졸업을 하셨는데 이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과 이 정책을 펼쳐 가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의 토론을 지켜보면서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약간은 격양된 말톤과 언어와 얼굴 표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엿보였는데요. 어떠한 정책 이야기와 정책 토론에 있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준석 후보가 아무래도 약간은 좀 언어를 구사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긴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였고요. 매끄럽지 못한 그런 토론을 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도 경기도지사를 하셨던 분이고,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그 전에 이제 성남의 이제 시장으로도 이제 또 일을 또 하신 분이니까, 이 경험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 토론 경쟁을 함에 있어서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이 토론에도 격이 있고 깊이가 있는데 상당히 세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서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토론을 벌이시는 그 과정들을 제가 살펴볼 때에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가 계획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구체화가 돼서 실현성을 갖고 펼쳐 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젊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도 될 수 있지만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을 벌인 과정을 저는 보면서 이준석 후보가 조금은 밀리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아서 또 그 뉴스를 또 보니까 개혁신당을 이제 탈당한 허은하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제 지지하는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뭐 탈당을 하고 누구를 지지한다, 나름대로는 이제 계산을 하고 지지선언을 하시겠죠. 예.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하시고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이 또 계셨어요. 예. 또 강원도의 국민의힘 여당에 소속이 돼서 활동하신 정치인 분이 또 탈당하시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고자 하는 발언을 또 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나 할 수는 없고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 아무나 부른다고 따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군중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이 세 분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분이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아니요, 대통령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어느 분이 가장 잘하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정책이나 그분들이 행동하시고 그분들이 펼쳐가시는 모든 정책들이 어떻게 실천이 되었고 그 과정들을 잘 살펴보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6월 3일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시는 대통령은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으로서 중대한 사명감을 가져야만 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대표되시는 이 세 분이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기로는 역시 야당의 대표 되시는 이재명 대표가 알게 모르게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야당 대표로서 해오신 일들을
지켜봤을 때 가장 대통령 후보로서 포용할 수 있는 정치력을 구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이 아닐까. 또 지금 여당에서 말씀하시는 남북 대결 양상이나 무슨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과거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빨갱이나 아니면 남한과 북한을 적대 국가로서 상대하는 그것은 좀 이제 과거에 지나간 흔적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열어가는 20세기의 대한민국은 포용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야 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 대치 국면에서 남북한이 원수지간으로 지내면서 그저 일본을 우상시하면서 일본이라고 하면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되겠죠.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당선 가능성 또한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당선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6월 3일 날 당선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국군과 그리고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아무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수장이라고 해도 대통령이라고 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재명 대표가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은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나라에 더 이상 시끄럽고 싸우고 원수지고 계엄령이라고 하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나오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다른 후보를 비판을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이 나라를 제대로 살릴 수 있으면서 제대로 국가다운 미래지향적인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 3명의 후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씨에 관한 이 얼굴에 나타난 부분과 이분에 대한 간단한 평을 했는데요. 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6월 3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3일 이후에 여러분들과 다시 새로운 대통령으로 임명되신 분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이 나라의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